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예, 2배속으로 들으시면 좀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은 천재개벽하는 구루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남권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구루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곡도 있지만 구루구도 굉장히 일자리 많잖아요. 가산 쪽 해서 금천구랑 같이 해가지고 구루구는 이제 오류 수궁, 고척 개봉, 구루 신도림,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 생활권으로 나뉘는데요. 구로구 생활권 계획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참고하면 좋을 만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만 먼저 살펴보고 한 번씩 알아볼게요. 구로구는 현재 1호선, 2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앞으로 계획된 노선을 보면 이렇게 여의도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신안산선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고요. 이건 금천편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금천구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가서 강남의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수도권 광역절도인 GTX B 노선이 신도림역을 지나고 Y자 노선을 추진 중인 GTX D 노선도 신도림역을 지나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신구로선과 광명 시흥선, 구려 차량기진선 등의 노선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들은 계획이 있다고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 5년에서 중장기 10년 이상을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로구 생활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생활권은 오류 수궁지역 생활권인데요. 향동지구, 천왕 2 국민 임대주택단지는 입주가 마무리되는 듯 하고요. 오류동 행복주택은 아직인 듯 합니다. 오류의 경우에는 오류 지구 중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개봉역이랑 연계해서 발전 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네요. 온수지역의 경우에는 동부제강, 럭비구장, 온수산단 등의 부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온수산단 쪽에서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시설과 제조업 특화형 산업시설을 육성한다고 하고 부천시랑 연계해서 재생산업을 실현한다고 하네요. 나아가 온수역 인근의 낙후주택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온수역뿐만 아니라 천왕역, 오류역, 기봉역도 역사마다 조금씩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1970에서 80년대 산업의 역군으로 추앙받던 구로구는 4차 산업 위주의 시대가 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외면받고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 가면은 예전의 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서남권에서 마곡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구상도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구로 신도림 지역 생활권입니다. 신도림 역세권 개발과 이제 쥐별리, 기계공구상가, 중앙유통단지, 준공, 차량기지, CJ 공정부지 등의 활용 방안이 남아있는 생활권인데요. 이제 역세권, 신도림 역세권, 구로 역세권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철도 차량기지는 광명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광명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깊게 살펴보면, 구로의 경우에는 가로는 영등포, 여의도, 신도림 개봉 오류를 짓고 세로로는 가산 대림을 잇는 중심지에 있어서 구로 일대 중심지 육성의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쥐밸리를 지원하는 지역의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 구로 신도림 쪽에서는 CJ 부지, 차량기지, 산업유통시설 등의 재생이 필요한 부지들이 있어서 눈여겨보면서 변화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부지랑 차량기지 구로 공구상가의 경우에는 재생을 하면서 주택 역시 공급된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거지와 함께 시너지를 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들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발전 구성도도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고척 개봉지역 생활권입니다. 이제 구치소 부지를 개발해서 CGV를 포함한 복합 상권이 형성되는 고척 아이파크가 이제 올해 10월 중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빠숑님이 이제 고척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신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고척 스카이돔 지하에는
책과 미술을 결합한 제 2책 보고가 준공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오픈된다고 하니까 오픈되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고척 개봉지역 생활권은 대규모 부지가 좀 많아요. 구치소는 이제 고척 아이파크로 멋지게 정비되었고 코스트코부터 세무소, 보건소 등의 시설도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한일 시멘트 부지, 구로 공구 상가 부지도 인근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노후 지역 관련된 정보들은 정비사업 정보봉땅의 자료랑 같이 보시고, 고척동에서 재개발 진도가 가장 빠른 고척 4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500세대 정도가 나올 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랑 대우에서 같이 한다고 해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요. 끝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구로 디지털 단지 생활권입니다. 신안산선이 지나가서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지고요. 쥐벨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제 중공업 지역의 재생 활성화를 꾀하고 쥐벨리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유도해서 노후 주거지를 좀 재생한다는 계획이 있네요. 접근 측의 개선도는 살펴보시고요. 기타 내용들과 지역 발전 구성들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천지개벽화 입지인 구로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금관구 이렇게 세 개 다 입지를 다 봤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관악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땅을 딛고 살고 있었더니 서울이라는 입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이곳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며, 이렇게 입지 물량이 좀 부족한 현 상황을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서울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도권, 경기랑 인천, 서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현재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경기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에 사람들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이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죠.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좀 조정 중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임차나 뭐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나오는 곳에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좀 마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바닥에서 정상으로 제로 투 텐 될 때까지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